네, 어제 새벽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예정됐던 내란 특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이른바 VIP 경로소를 규명하기 위해 서초동 윤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신용일 기자. 윤 전 대통령이 1차 구속 때도 공수처 조사에 계속 응하지를 않았는데 특검 조사에도 불응하겠다는 겁니까? 네, 내란 특검팀이 오늘 오후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냈습니다. 특검 측은 서울구치소에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발견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VIP 경로소를 조사 중인 최상병 특검은 서초동 윤 전 대통령의 자택을 오늘 압수수색했죠? 그렇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전 9시쯤 시작된 압수수색은 3시간여 만에 끝났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한 대를 압수했습니다.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이른바 대통령 경로설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또 경로설 규명을 위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방금 전인 오후 2시 50분쯤 최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 수사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오랜 측근인 사업가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에 대기업 등이 거액을 투자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어제 조성옥 삼부토건 전 회장과 이일준 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모레 삼부토건 부회장 등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SBS 신용일입니다. 내란 특검뿐 아니라 다른 특검에서도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 이제 VIP 경로설에 대해서 지금 규명을 하려고 한창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서초동 윤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압수수색 결과 개인 대통령의 휴대폰 한 대를 확보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네요. 네, 최병 순직 사건 직후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 당시에 밝혀졌던 통화 내역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 전화를 사용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쪽하고 통화를 했던 그 사실까지는 익히 알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혹시 그런 휴대전화에서 관련한 자료라든지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시선이 있는 거고요. 관건이 되는 것은 지난해 11월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인 당시였는데 휴대전화를 교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그 교체된 휴대전화인지 아니면 교체되기 전에 휴대전화인지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교체되기 전에 그 전화 같은 경우는 검사 시절부터 오랫동안 썼던 전화라고 하고 네. 또 2023년에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에 썼던 전화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뒤에 교체된 전화에도 관련한 자료라든지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좀 자료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 또 일반 전화가 아닌 비화폰이죠. 비화폰이 오늘 또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뭔가 하여간 통신 기록들을 따지다 보면은 이 VIP 경로설의 실체가 좀 밝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압수수색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는 자택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팀도 여러 가지 지금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코바나 콘텐츠 전시 의혹 관련한 수사가 본격화가 됐는데요. 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관련된 의혹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오래된 의혹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 다수의 대기업이 후원을 했던 것을 두고 이것이 대가성이라든지 청탁 여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의혹이
의혹이 해소가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거를 좀 우선 수사의 과제로 삼고 현재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서 파생된 또 다른 의혹이 소위 집사 게이트라고 불리우는 의혹인데 김건희 전 영부인의 집사인 김모 씨가 렌터카 업체를 설립을 했는데 그 업체로 사실 그 대기업에 한 184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한 것이죠. 네. 근데 당시에 이 업체가 사실상의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투자를 받게 되었는가라는 그 의혹을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84억 가운데 절반 정도의 금액이 유출이 됐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 측에서는 관계사 간의 거래였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지만 혹시 이것이 업자 본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특검에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여론조사도 좀 짚어볼까요? 어제 발표된 NBS에 이어서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20%가 무너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득표했던 41% 정도의 수치하고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어떻게 보면 반토막이 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건 거꾸로 얘기해서 이렇게 19%까지도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 정당의 후보가 지난 대선에는 왜 41% 정도가 나왔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한 층도 있었다는 것이죠.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득표력이 극대화됐던 건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국민의힘에 실망한 또 국민의힘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준엄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든지 또 사기가 저하됐다든지 이런 소극적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졌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이게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거나 연령별로 보니까 좀 더 이 내용이 충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70세 이상에서도 민주당보다 정당 지지율이 낮게 나왔고요. 네. 대구, 경북,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도 이번에는 민주당보다 더 낮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면 2018년 지방선거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올 수 있겠는데 그 당시 2018년 지방선거가 아마 국민의힘이 계열의 정당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했던 그런 선거로 기록이 되는데 그때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주로 승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대구 경북에서도 더 낮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전통적 지지층 70대 이상이라든지 영남 지역이라든지 이쪽의 지지층이 결국에는 되돌아간다고 해도 그 되돌아가는 속도가 늦거나 되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느리게 되면은 선거에서는 지지층의 결집이 늦어지는 만큼 또 외연 확장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이 또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또 다가갈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도 지난주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2% 하락했는데 63%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 인사청문회 전국이 굉장히 또 큰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표절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대두가 된 가운데 현재 국회의원이고 여성가족부 후보자인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의원 문제가 또 크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5년간 46회의 국회의원 보좌진 교체 이 부분도 있었거니와 그리고 이제 집안일에 이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한 것이 아니냐 의혹이 있었는데요. 강선우 의원이 예를 들면은 집에 물바다가 됐다라고 얘기만 했는데 알아서 보좌관이 가서 도와줬다는 취지로 처음에 해명을 했습니다만 네. 어제 SBS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로 그때 남아있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 부탁을 드린다라고 명시적으로 강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해당 보좌관이 나중에 수리가 끝났다라고 보고하는 그런 장면까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갑질 논란에 이어서 거짓 해명 논란까지 좀 번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거짓 해명까지 논란이 되고 있군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내란 혐의 재판을 고려해 구속 직후 바로 조사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소환 조사에 대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어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차 공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된 지 8시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을 재판에 부르는 게 적법한지 의문이라며 재판 진행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구인장 발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어제 하루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만 진행하면서 구속적부심 신청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임시 수임 번호는 1차 구속대와 동일한 10번으로 지정됐었는데 정식 수감 절차를 거치며 수임 번호 3617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원 확인과 정밀 신체 검사를 받은 뒤 수의로 갈아입은 다음 머그샷을 찍고 독방에서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